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란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67번째 시간으로 어우동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우동, 어울우동 또는 어우동, 그 이름 앞에는 늘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희대의 생녀라는 수식어가 붙곤 합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왕실로 시집간 그녀가 왜 생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일까요? 그의 집안부터 살펴봅시다. 어울우동은 승문원 지사를 지낸 박윤창의 딸이었습니다. 승문원은 외교문서를 담당하던 곳으로 문과 합격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관청이었으며 출세를 보장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윤창이 식견이 뛰어나고 고고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박윤창은 성질이 무척 온순하고 가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눈을 잃은 장인이었고 안에 전기덕은 장안에서 이름난 악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장인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구박하여 마치 종부리듯 했습니다. 어울우동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한쪽 눈을 잃은 장인이었지만 성격이 순하고 착했으며 머리도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람 죽이기를 예사로 하는 드세고 악질을 여긴 데다 새끼까지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 설화에서 자란 어울우동은 다소 독특한 소녀로 성장했고 어느덧 15이 되어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가 시집을 간 후에도 어머니 규덕은 계속해서 주문을 일으켰습니다. 인물께나 있는 종들과 사통을 일삼았고 이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윤창은 그녀와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울우동은 시집은 종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태강수 이동이었는데 태강수란 종친에게 내리는 일종의 봉작이었습니다. 사실 종친들이 종친부의 풍계와 벼슬을 받고 녹봉을 받지만 별달리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량으로 살기 십상이었고 태강수 또한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돈품께나 있는 한량이라면 기생 하나쯤 여인으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태강수 이동도 어울우동과 결혼한 이후에 영경비란 기생에게 빠져 아내를 독수공방 신세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경비를 첩으로 들인 후 어울우동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기방무사 해원전 신첩 신윤복 그림 간송미술관 소장. 태강수 이동은 자기도 기생관으로 났지만 어울우동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어울우동 역시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울우동의 맞바람 상대는 놀랍게도 왕족의 일원인 수산수 이기와 방산수 인안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태강수와 마찬가지로 세종의 고손자쯤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 태강수의 친족들이었는데 어울우동은 대담하게도 왕실의 종친들과 간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울우동이 그들과 간통 행각을 벌인 시점이 태강수에게 버림받기 이전부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태강수가 기생 영경비에게 빠져 지내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맞바람을 피웠던 셈입니다. 어울우동은 그 이후로 수년간 간통행각을 지속하였고 간통상대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장안에 그녀의 간통행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조정에도 알려지고자 종신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어울우동은 일단 몸을 숨겼습니다. 어울우동의 간통사건은 조정의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종친들과 바람을 피웠으니 그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 남을 일입니다. 성종은 대로하여 우선 어울우동과 간통한 사실이 알려진 방산수 인안을 잡아들여 문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금부에 끌려간 인안은 어울우동과 간통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기 외에도 그녀와 간통한 간부들이 수두룩하다고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같은 종친인 수산수 이기였고 이어서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등 관료들의 이름이 열거되었습니다. 어유소는 장수 출신으로 의정부 찬성을 지낸 재상 중 한 사람이었고 노공필은 성경원의 성지를 지내고 병제참이 벼슬에 있었으며 김세적은 무장 출신으로 선정관을 지내고 절충장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거론된 관료들이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 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 성종이 총애하는 무관들에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문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방산수 인한이 자기의 죄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오유소와 노공필, 김세재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한이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 언관들이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언관들은 그들 세 사람을 신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수 인한의 입에서 몇 사람의 이름이 더 열거되었습니다. 내금이 관은 구전, 하교, 홍찬, 생원, 이성원 등의 양반들과 서리, 오종영과 김의형, 학생도, 박강창 같은 중인, 거기에 평민, 이건지와 산호, 직업이 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왕족과 고관대작, 양반과 중인, 평민과 천인을 가리지 않고 간통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성종은 이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고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왕족은 물론 이고 중신들까지 관련된다다 앞으로 또 어떤 이름이 거론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헌부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사원 정갈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어울 우동이 사족 분야로서 귀천은 을 분별하지 않고 가깝고 먼 것도 따지지 않고서 엄난함을 자행하였으니 명예와 가르침을 훼손하고 들이푼 것이 막심합니다. 마땅히 사통한 자를 끝까지 추문하여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오래 끌면 끌수록 성종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실의 종친과 종친에게 시집온 며느리가 연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종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울우동은 엄탄하게 방종하기를 끄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형의 형틀을 적용하여 아뢰게 하라. 이후에도 3번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 끝에 결국 어울우동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는 형률에 비춰 과중한 선고였습니다. 아마도 어울우동을 죽게 한 것은 그의 입에서 더 많은 이름이 거론될 것을 염려한 조치가 아니었을까요? 간통한 사내의 숫자로 보면 세종대의 유감동이 훨씬 많은데도 유감동은 유배형에 거쳤던 것을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사실 어울우동이 간통한 것은 대부분 이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한때 종실의 며느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죄인 취급한 것은 조선시대 특유의 신분 구조와 여성차별 탓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울우동은 시대의 희생자가 아니었을까요?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